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에 사는 39살 여자입니다. 요즘 제 뒤통수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길래 집안에서 나는 잡음들 웬만하면 덮어두고 싶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담고 사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두툼한 풍선도 언젠가는 터져버리잖아요. 제가 그 경계선에 와 있거든요. 저보고 너무하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1살에 결혼했고요. 아이는 둘 낳았고 큰애는 6살, 작은애는 4살이라서요. 애들 생각하면 직장 생활은 그만두고 싶었지만 특히 애들이 아프거나 하면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다 내 책임 같고. 근데 그것도 현실 때문에 그리 쉽게 못 그만두죠. 사직서 쓰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낳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신혼집은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 잡았었어요. 그러다 둘째까지 생기니 친정 근처로 옮기게 되었고요. 제 마음 편해지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시댁에서는 손주들 봐줄 여력이 없다고 단칼에 거절하셨기에 짧게 반나절 맡기는 일조차 극도로 질색하셨거든요. 손주가 하나일 때도 그러셨는데 이젠 둘이니 말해봐야 입만 아팠죠. 참고로 저희 남편이 장남입니다. 제 남편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 미혼이라서요. 혹시 모르죠? 나중엔 달라지실지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간절히 부탁드려야 했고 그렇게 신혼집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아마 다른 부부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친정 근처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정 가족들과 많이 마주치게 되고 식사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접점들도 당연하게 친정 가족들과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게 웃기긴 하지만 우리 애들을 봐주시는데 맡기고 오고 데려오고 할 때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작년 아버님 생신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웃으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이다. 요즘 들어드는 생각이 내가 아들을 참 잘 키웠구나 싶어. 원래 잘 키운 아들은 남의 집 아들이 된다고 하잖아. 내가 딱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들 뺏겼다 하며 슬퍼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기분이 좋던데. 내가 잘 키웠다는 거잖아. 하시며 얼굴은 웃고 계셨지만 눈빛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친정 근처에서 지내다 보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처음 하신 것도 아니었고 사돈댁이 가까이 있으니 눈치 보여 아들 집도 마음 편히 못 가겠다고 하시기도 했고 가족 모임에 늦거나 빠지기라도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친정 부모님과 붙어있는 게 그리 좋다면서 그때 제가 친정 근처로 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어머님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이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죠. 저희가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밖에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두 분이서 놀러 다니시길 참 좋아하시거든요. 예전에 마스크 쓰고 그 난리 때도 시부모님은 이곳저곳 잘만 다니셨고요. 비빔밥 드신다고 전주까지 가시고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에는 바다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에 겨울에는 온천 여행도 가셨고 두 분 모두 공무원 출신이셔서 그런지 그렇게나 여유로워 보일 수가 없었네요. 가실 때마다 매번 사진을 찍어다가 가족 채팅방에 수십 장의 사진들을 올려놓으시는데 저희 보고 삶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한다며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밖에도 나가고 콧바람 좀 쏘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웃고 말았죠.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저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긴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번 삐걱거리게 되었고요.
그날도 원래는 저까지 포항에 갈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하길래 포항이라 너무 멀고 애들 때문에 저는 집에 남고 남편 혼자 간다고 정리가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오시더니 집안 대표로 부부둘이 참석해야 한다며 무조건 내려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때문에 남편 혼자 가기로 했다고 말씀드리자 애들한테 묶여 지낼 거면 그 동네로 이사는 왜 했냐며 저에게 대뜸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감기 기운이 있어 포항까지 못 내려가니 너희 부부가 대표로 가라고 그렇게 알고 있겠다며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리시길래 결국 주말에 친정엄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침에 곧장 포항으로 내려갔고요. 집안 대표라고 하시길래 나름 옷도 신경 쓰고 늦지 않게 부랴부랴 준비해서 결혼식장에 도착했는데 예식장 건물 입구에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분명 못 오신다고 하셨던 분인데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하고 오신 모습이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뻔히 쳐다보시더니 부부끼리 함께 다니니 얼마나 보기 좋으냐며 시아버님 컨디션이 다시 좋아져서 참석하기로 했다고. 그래도 집안 경사인데 빠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제가 뭐라도 이야기할 것도 없었고요.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컨디션이 좋아지셔서 다행이라며 웃는데 시아버님도 웃고 남편도 웃고 저랑 시어머님만 웃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최대한 빨리 나왔습니다. 집에 계실 친정엄마 걱정이 되었거든요. 평일에도 저희 애들 봐주느라 고생이신데 주말까지 맡겨야 했으니 저는 어떻게든 빨리 움직이려고 했어요. 남편이 하도 뭉그적거리길래 자동차키 뺏어다가 제가 운전대 잡고 남편 태워서 5시간 운전해서 올라왔고요. 집에 도착해보니 엄마는 손주들 저녁까지 챙겨주셨길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는 방에 있는 남편에게 엄마 좀 친정집까지 태워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지낸다고 해도 걸어서 갈 거리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시큰둥하게 저를 쳐다보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침대 끝자락에 10,000원짜리 3장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택시 부르라고 너무 피곤해서 운전대를 못 잡겠다며 들어 눕는 겁니다. 그 순간 어찌나 열이 받던지 제가 화가 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침대 위에 있던 10,000원짜리 3장이 바닥에 떨어졌길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와서 제가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엄마까지 계신데 큰 소리 내기도 그렇고 남편에게 누워있으려면 애들하고 거실에 누워있으라고 하고 제가 나갔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 터져버렸습니다. 친정엄마 고생하시는 건 모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며 따져 물었고 그때 남편이 저보고 자기도 할 말 많았다면서 제가 시댁에 소홀하다는 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항까지 다녀온 날 그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 기가 차서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부모님들 오신다고 했으니 준비해 놓으라면서 하루 전날 저에게 통보하듯이 말하는데 표정을 보니 엄청 당당해 보이는 겁니다. 어머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한 주걸로 양쪽에서 저리 흔드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더 이상 받아주지 말아야겠다 싶었네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저녁이 되자 남편이 외투를 입고 나오더니 부모님들 오시기 전에 이발이나 하고 깔끔하게 와야겠다며 혼자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애들 짐 하나씩 가방에 넣어서 싸놨고 마지막으로 저도 10,000원짜리 3장 꺼내서 주방 식탁에 올려놨어요. 곧장 친정으로 갔고요.
30분쯤 지나자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저보고 어디냐고 조금 있으면 부모님들 오신다고 하는데 주방에 왜 아무것도 없냐며 엄청 당황해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식탁 위에 보면 3만 원 있으니까 족발 시켜 먹으면 된다고. 막국수는 시키지 말고 고기만 시키면 3명이 먹을 만할 테니 밥은 햇반 여러 개 있으니까 잘 돌려 먹으면 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오더니 진짜 안 오냐며 성질까지 부리길래 어머님께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친정에서 좀 쉬어야 하니 가족끼리 이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늦기 전에 족발부터 시키라고 했어요. 그날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배웠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하도 와서 시부모님이 친정집으로 오실 분위기라 저 혼자 신혼집으로 갔거든요. 도착해보니 아버님은 없으셨고 어머님 혼자 거실에 계셨어요. 제가 오자마자 어머님이 그러시대요. 당장 내일 부동산에다가 집 내놓으라고. 친정 곁에 살아서 그런지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일이 없을 수가 있냐며 지금이라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겠다고 하시더니 남편에게 부동산에 당장 이야기하라고 하시는데 저희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뭐가 걸리셔서 이사까지 말씀하시냐고 했죠. 하다못해 손주 얼굴이 보고 싶다 이런 거면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라도 할 텐데 항상 아들 걱정이셨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까지 갈 것도 없고 어머님이 그리 걱정되는 아들만 시댁으로 이사시키면 정리되는 문제 아니겠냐고 했죠. 저는 제 아이들 키워야 해서 직장 다니려면 여기 남아야겠으니 어머님은 어머님의 아들 데려가시면 된다고 당장 오늘부터 그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방에 들어가 남편 짐을 정리해서 거실에 내놨고요. 뒤에서 어머님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시고 남편이 붙잡았지만 남편이 쓰던 면도기까지 꺼내서 다 내놨습니다. 잘 키운 아들 다시 데려가셔서 함께 지내시라고 했어요. 아까 버르장머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 나는 열심히 직장 다니고 헌신적으로 애들 키운 것 말고는 없는데 친정 부모님 볼 때마다 죄송스럽게 사는 것도 지치고 뒤에서 이런 소리를 왜 들어야 하는지 이젠 화도 나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요. 남편은 매일 친정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들 얼굴도 못 보고 내가 아빠인데 이렇게 살겠냐며 손이 발이 되게 빌다가 까는데 시어머니는 이혼하라고 말리기는커녕 그렇게 지낼 바엔 갈라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부모 놓고 어찌 살겠나요? 저는 그렇게는 못 지내죠.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신데 어머님이 급이 더 높으셨대요. 고위직 출신이라고 결혼 초반엔 귀에 못이 박히게 듣긴 했었는데 자존심이 세신 건지 어떻게든 저를 짓눌러야 속이 풀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혼 직전까지 가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 입장이 완전 반대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연 끊고 지낼 거 아니면 그냥 서로 편하게 갈라서는 게 맞으니 당신 입장 정리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나는 정리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남편이 와서 자기도 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혼은 절대로 못한다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 서럽게 울길래 3개월 만에 다시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기는 하는데 고작 시모 하나 때문에 우리 애들 반쪽짜리 가정에서 키우게 하는 것도
두고두고 속끓이며 지낼 것 같아서 우리 가정이 반쪽 날 이유는 없잖아요. 시댁이 반쪽 나면 되는 거지. 그들은 시댁에 간 적은 없습니다. 연락도 받은 적도 없었고요. 남편에게 들은 소식도 없고 남편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연 끊고 지냅니다. 붙잡고 지낼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빨리 말하고 터질 것도 일찍 터지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저처럼 미련하게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을 때까지 참을 거면 쭉 참고 살고 아니면 바로 터뜨리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